오늘 알려드린 7일 공부법을 잘만 활용한다면 기출문제 분석과 벼락치기 공부법 그리고 진짜 공부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무작정 열심히만 공부하는 수험생과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중 누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은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끝내는 7일 공부법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7일 공부법은 단기간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모토를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7일간의 초고효율 공부법을 뜻합니다. 7일 공부법의 흐름은 이사와 비슷한데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짐을 분류하는 작업이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류해 불필요한 것은 버려줘야 이사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챙기고 자주 쓰는 물건은 계속 쓰다가 이사 전날 집어넣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마지막 날은 전력을 다해 작업을 마칩니다. 7일 공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공부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분류합니다. 5일 동안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안 할 부분을 줄이는데요.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버려도 괜찮은 부분이 꽤 있는데요. 분류해서 공부할 부분을 줄이면 머리에 집어넣어야 할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 즉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일수록 뒤로 미루고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기출에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외우라고 설명했었는데요. 기존에 알려드린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시험 전날 위기의식으로 벼락치기 암기법에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7일 공부법을 적극 활용해보고 잘 맞는다 싶으면 잘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외워주는 겁니다. 다시 7일 공부법으로 넘어와서 에너지의 강도 패턴을 설명드리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다가 서서히 속도를 내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부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도중에 실증을 내고 후반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패턴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일 공부법의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 단계입니다. 시험의 특징과 출제 경향을 분석해 시험을 잘 보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계획을 세우는데요. 전체 범위를 훑어보고 공부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죠. 이때 안 할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실천 단계로 문제집을 사용해 공부하는 단계이고요. 먼저 기출문제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 뒤에 두 번째부터는 꼼꼼히 보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각기 문제, 답이 되는 이유를 파악하며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벼락치기 단계로 외워야 할 것들을 빡세게 외워주는 단계입니다. 7일 공부법의 핵심은 단연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기출문제 분석의 핵심은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율에 따라 시험 대책이 달라지는데요.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똑같은 형태로 출제된 문제를 A문제, 비슷하게 출제된 문제를 B문제, 거의 나오지 않은 문제 또는 딱 한 번만 출제된 문제를 C문제로 분류하는 건데요. 어떤 시험은 A문제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은 내용 이해도 필요 없고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와 해답만 암기하면 합격하는 거고요. 시험 대책은 A문제와 B문제, 그리고 C문제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A문제와 B문제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험은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문제와 B문제가 50% 이하, C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험도 있는데요. 이런 시험은 A문제와 B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출문제 외에 플러스 알파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경향에 따라 4단계로 나눠서 공부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출문제만 푼다. A문제의 출제 비율이 60% 이상인 시험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기출만 파면 정답을 60%밖에 못 맞춰도 찍은 문제가 운 좋게 맞으면 70%를 맞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만약 합격 기준점이 60점인 절대평가 시험이라면 가볍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단계, 기출문제에서 핵심을 추려 공부한다. A문제, B문제의 출제 비율이 60% 이상인 시험이며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문제와 살짝 꼬아놓은 B문제가 섞여서 출제되므로 문제집의 해설 부분도 꼼꼼히 읽어주는 거예요. 3단계, 기출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그 외엔 교재나 참고서를 활용한다. A문제, B문제의 출제 비율이 60% 이하인 시험과 토익, 토플처럼 1점이라도 더 얻어야 하는 득점식 시험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A문제, B문제에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교재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습과 훈련을 한다. 서술과 논술, 계산 문제, 실기 등이 있는 시험에 해당하고요. 4단계 시험에 필요한 기본 훈련은 아웃풋입니다. 시험 당일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이때는 기출문제 그 이상으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 공부하는 겁니다. 즉, 하나라도 더 많은 문제를 접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1단계처럼 거의 A문제만 나오는 시험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줄여서 완벽해질 때까지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에너지가 분산돼 정작 풀어야 할 문제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를 기반으로 7일 공부법을 구성하면 되는데요. 만약 7일 뒤에 시험이라고 하면 1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겁니다. 6일차와 7일차 아침 시험 직전에는 추린 내용들을 외워주는 거예요. 추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파레토 법칙이란 80대 20 법칙으로 상위 20%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걸 뜻합니다. 시험도 전체 범위의 20%에서 총 80%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즉, 기본적인 20%의 범위를 파악하면 100점 만점에 5, 60점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80% 중 안 할 부분을 줄이는 과정도 필요한 건데요. 안 할 부분은 정말로 버려주는 거고 전날 이 부분은 패스하고 나머지 부분만 외워주는 겁니다. 즉 시험 전날에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할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안 할 부분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안 해도 되는 부분과 버리는 부분인데요. 정말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문제풀이와 득점에 전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기출문제를 통해 정말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가령 특정 해에 이슈가 된 부분으로 기출에서 단 1회만 나왔다면 이 부분은 그 이슈가 지나간 상태이므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버리는 부분을 줄이는 걸로 넘어가면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어렵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부분.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는데 방대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이에요. 둘째, 배점이 낮은 과목 및 분야. 50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한두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분야. 기출 10년치를 풀었을 때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넷째, 다른 응시자에게도 어려운 분야 및 문제.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 자세한 규정 등을 묻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설사 출제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벌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외울 것과 버릴 것을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추려주고요. 마지막에 추린 내용을 몰아서 외워주는 겁니다. 속도감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가져가주고 잘 안 외워지는 건 단기간에 여러 번 보는 식으로 기억에 남겨주세요. 단기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외울 때는 쉬운 것부터 외우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비해서 외워주는 건데요. 가령 회사에서 부서원들의 나이를 외울 때 먼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외우고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은 1살 위, 이 사람은 1살 아래 등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웃풋을 해보는 건데요. 보통 20초가 지나도 생각나지 않으면 외우지 못한 것이기에 이때는 계속 시간을 끌며 떠올려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다시 책을 펴고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암기와 아웃풋 공부법을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7일 공부법을 잘만 활용한다면 기출문제 분석과 벼락치기 공부법 그리고 진짜 공부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슬기.